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저희가 연구개발 부서가 있는데요. R&D 센터라는 연구개발 부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윤석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에서 꼭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웹 브라우저 중에 이제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에 원래 모체가 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이제 모질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이제 한국 커뮤니티 쪽을 맡고 있고 또 파이어폭스나 썬더버드나 이런 로컬리제이션 같은 것들을 제가 한 몇 년간 해왔고요. 요즘 뭐 빛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또 이런 데 불려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하다가 느끼는 점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웹 기획, 그리고 웹 공정, 뭐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그게 왜 생겼나? 그리고 한국의 뭐 웹 상황이 엄청 안 좋다고 그러는데, 뭐 표준도 안 지킨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왜 생겼고,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웹기획 컨퍼런스에서 다루는 내용들하고는 약간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이 이제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기획만 하시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기획자가 PM을 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스킬업을 해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웹의 어떤 전체 프로젝트를 다 이제 일관성 있게 이끌고 또 개발자와 기획자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숙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젠다는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제 항상 제가 PT를 하면서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합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고요. 웹을 창시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자고, 1990년대쯤에 그때 유럽의 입자 가속기 연구소라는 스위스 근처에 한 3, 4km 정도, 반경이 3, 4km 정도 되는 가속기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입자물리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학문이 어떤 거냐면, 이제 아주 작은 원소의 분야,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을 어떤 이 강속으로 가속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판을 딱 갖다 대면, 이제 그게 펑 부서져가지고, 이제 소립자로 다 깨지는데, 그때 이제 우주 생성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게 입자물리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가속기를 돌리는데요. 원자나 전자 이런 것들을 가속을 하는데, 그 가속기 연구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의 또는 전공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속공학, 기계공학, 컴퓨터, 그다음에 입자물리, 물리학 하는 사람들, 이런 수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맥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HP를 쓰고, 어떤 사람은 선 쓰고 있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사실 공동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뭔가 연구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정보가 공유가 안 된다 이거죠.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하이퍼텍스트에 기반한 이제 웹을 만들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웹을 이제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웹이 이렇게 작은 화면에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웹3C의 어떤 홈페이지에 가보면 웹의 의미라는 게 뭐냐. 결국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유니버셜 액세스. 그러니까 디바이스나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든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 액세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멘틱 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웹사이트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 웹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웹은 이렇게 사이트를 쭉 보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소스 코드를 딱 보세요. 그러면 웹의 소스 코드에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 못 하시잖아요. 복잡한 코드에 그냥 덩어리군. 닫자. 이렇게 하고 끝내시잖아요. 사실 HTML이라든지 CSS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런 어떤 코드들조차도 사실은 시메틱해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기계가 나중에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드시지만 또 다른 웹사이트와 또 다른 예를 들어 뭐 CP를 하게 되면 다른 포털과 데이터 연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시메틱하게 서로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쉬워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뭐 그 외에 이제 제가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렸고, 그 외에 뭐 이런 또 것들이 이제 웹3C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웹사이트의 내용을 좀 보면요. 그 스크린샷을 저희 회사 스크린샷을 떴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야후닷컴의 홈페이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있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스타일 시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지정해줘서 그거를 이제 이템의 태그에 넣어가지고 그 글자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 지정하는 그런 스타일 시트를 걷어냈을 때 모양인데요. 이제 이쪽은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이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이렇게 길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야후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스타일을 걷어냈을 때. 만약에 사이즈를 더 좁게 하면 더 작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PDA를 갖고 있는데요. PDA에서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예를 들어 다음 사이트를 접속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접속이 혹시 뭐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스팟으로 접속을 해보면 거의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죠. 이쪽에 보시던 그 오른쪽에 있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PDA 홈페이지 따로 만들거든요. 자, 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가봐도 이제 여기는 뭐 텍스트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 하나 만드는 것도 버벅거리고 있는데 3개, 4개를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는지 뭐 거기다 다시 또 UI로 입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3, 4개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가이드라인을 보면 텍스트 페이지나 시각장애인 페이지나 모바일 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게끔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현재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뭐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비용 싸움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스 코드를 한번 까보면 보이세요 혹시?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테이블 안에 뭐 주로 보이는 태그가 테이블, TRTD, 테이블 안에 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안에 또 테이블이 있고 또 TRTD가 있고.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짤 때 테이블을 쓰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 출신인데 개발자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실제로. 예.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그 웹의 현실이다. 그리고 또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자바스크립트 많이 쓰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사실은 표준적인 자바스크립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파이어폭스에서 나온 어떤 캡처인데 전부 다 뭐 비표준 태그를 써가지고 뭐 대신 이걸 써주세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누가 겪느냐라고 보면 제가 이제 집에서는 맥을 쓰는데요. 맥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홈페이지 거의 제대로 안 보여요. 네, 맥 사용자들은. 또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오픈소스 뭐 강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리눅스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리눅스 사용자와 데스크탑 사용자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질라라든지 이게 이제 사파리 브라우저 모양인데 사파리 그러니까 맥에서의 브라우저가 사파리입니다. 오페라라든지 이런 아주 지금 최근에 나오는 브라우저들은 굉장히 웹의 어떤 최근 표준들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해 놓은 그 브라우저들인데 그런 브라우저들도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실제로. 자, 조금 더 이제 나아가 보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안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하고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PDA를 쓴다. 또는 뭐 셋톱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1024-768의 사이즈의 기획을 하시고 있을지 모르지만 셋톱박스 디지털 TV에서 나오는 화면은 뭐 350에 400인가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즈는 다시 만들든가 기획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 TV 뭐 DMB 휴대 인터넷 막 이렇게 막 발전하는데 사실 이제 다시 재가공 비용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다는 거죠. 휴대폰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브로드밴드 굉장히 일찍 왔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없이 웹사이트 만드는데 표준하고 상관없이 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민 갔을 때 한메일도 잘 접속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메일도 꽤 많이 라이팅하고 해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나중에 되면 노인이 될 텐데 이제 뭐 지금 현재 폰트 크기 보시면 다 굴림의 9폰트에 다 그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글자 키우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타일 시대 다 그냥 박아놨어요. 9폰트로. 그러면 돋보기를 갖고 와서 봐야 돼요. 노인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줄 거냐? 그러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노인 돼가지고 이거 그 사이트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관계된 문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DVD를 샀는데 DVD를 딱 넣었어요. TV에 딱 넣었는데 소니 42인치 이상 뭐 배가 HD TV에서만 이걸 뭐 DVD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받겠죠, 그죠? 이게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죠. 5.5 이상, 5.0 이상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문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라고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딜리버리 상의 문제와 매니팩처링 상의 문제예요. 딜리버리 문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PC 사양도 좋아지고 브로드밴드가 빨리 왔기 때문에 갖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하이 펑션이나 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직 저사양 PC도 많이 있고, OS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매니팩처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웹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인데, 그 두 가지 크게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그 스탠다드로 만들지 않는다. 표준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의 그 브라우저에 종속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 과도하게. 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왜 생겼느냐 이렇게 보면 1995년도부터 한 몇 년간 있었던 브라우저 전쟁인데요. 이 브라우저 전쟁 기간 동안 넷스케이프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싸우면서 서로 책임이 있어요. 서로 이제 다양한 비표준 태그들을 양산을 했죠. 이제 그 이후에 넷스케이프이 어떤 시장 점유율을 이제 떨어뜨림으로써 불구하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분들 대부분 아는데 이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하위 호환성 유지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삐지 사운드를 만들었으면 삐지 사운드라는 기능을 못 뺀다는 거죠. 왜냐하면 삐지 사운드라는 기능을 쓰는 사람들이 웹페이지에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표준 호환 태그들이 계속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 표준과 컨플릭트 나면 표준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최근에 다행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i7을 만들면서 표준을 지키겠다 그러는데 표준을 지킬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비표준 태그와 굉장히 컨플릭트 나요. 그러면 백워드 컨플릭트를 못 지키거든요, 그들은. 그걸 어떻게 푸는 건가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현재의 이제 그때 당시에 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전수되면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엑스 문제도 실제로 혹시 이런 걸 보셨죠? 다 이제 이렇게 플러그인 뜰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아니오에 체크가 돼 있어요. 아니오가 그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깔지 말라는 게 원래 디폴트인데 대부분 얘 누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공동의 잘못인데 이런 그 액티브엑스들을 실제로 써서 웹을 어떤 정보 제공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무슨 어떤 오락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진화시켜 나가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은 실제로는 이제 어떤 그 외부적으로 브라우저 전쟁 기간에 어떤 그 비표준 태그가 계속 있는 문제. 그리고 비표준 태그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나 웹 개발자들이 실제로 그거를 디프라이드 하지 않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재교육이 안 돼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냥 인터넷이 빨리 가야 돼. 웹사이트 빨리 만들어서 돈 많이 벌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니까 실제로 효율성과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습득하는 것보다는 빨리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브로드밴드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쌓는 어떤 그 기반이 돼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좀 그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이거든요. 액티브엑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거는 액티브엑스 문제는 사실 국가에서 잘못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떤 그 공인인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면서 플러그인을 썼고, 물론 국가에서는 야 액티브엑스만 써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그건 비용의 문제 때문에 사실 넷스케이프라든지 다른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액티브엑스라는 게 그냥 쉽게 쓰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액티브엑스를 많이 설치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있기 전에 한 베리사인이라는 회사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베리사인에서 보면 아까 이렇게 보안 경고창 보셨죠?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라고 만들어준 인증서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2, 3년간 좀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거죠. 야,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돈이 될 거다라고. 근데 정말 돈이 될 정도로 많았어요. 그냥 정말 그 어림잡아서 다른 회사도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한 7, 800개, 1000개 가까이가 이게 인증서가 나갔어요. 회사가 한 1000개 가까이 쓰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는 미국도 100개가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이제 그러면, 브라우저, 내가 당장 이제 사이트에 가서 이제 브라우저를 켜보고, 이제 파이어폭스라는 걸 오늘 얘기 들어봤으니까 한번 깔아보고, 우리 사이트에 한번 돌려봐야지. 또 다른 사이트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되네. 그냥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해서는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모듈라 커뮤니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거 사이트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사이트의 어떤 부분을 고치세요? 표준으로. 그러면 될 겁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많이 실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고쳐주면 이제 실제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히 이렇게 고쳐서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이제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 자리가 참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여러분들은 돈 내고 들어왔지만 저도 사실 돈 내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게 감격스러운데, 웹기획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돈 많이 드는데 뭐 이거 언제 그 표준으로 시켜가지고 시간도 걸리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언제 하겠냐. 그렇지만 그게 사실 나중에 다 백 리워드로 된다는 거죠. 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으로 되돌아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주로 요구되는 사항들은 이런 거죠. 예뻐야 된다. 억세스블, 이거는 요구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와야 된다. 사람들 일단은 뭐 많이 와가지고 쉽게 볼 수 있고 들어와야 되고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빨라야 된다. 사이트가 뭐 떴는데 뭐 리로드 하는데 5초에 걸리면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짜증나는 1분 중에 뭐 2위인가가 뭐 그 모래시계 웹페이지 로딩할 때 모래시계 그게 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짜증나는 1분, 뭐 야심만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코드가 아주 간단해야 된다.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획자긴 하지만 HTML 코드를 간단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담았다 이런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해야 된다는 거죠. 플렉시빌리티는 뭐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버전으로 여러 개의 어떤 그 어디언스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웹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뷰티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걸 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내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이 다 따로 놀죠. 여러분들 뭐 혹시 나는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해, 또는 뭐 나는 디자인 개발을 같이 해, 나는 기획 디자인을 같이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고 프로젝트 단위로 가고 하면 기획과 디자인 개발이 따로 놀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획서를 이게 충분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던져주면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고 UI 코딩을 하고 이제 개발자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출을 받아서 마지막 개발을 하니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게 없죠.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 타니까 내가 물건 여기 올려놓으면 저기 가서는 물론 이제 가가지고 얘기는 하죠. 이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되돌아오죠. 컨베이어 벨트 저쪽에 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 또 가서 거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다시 올려.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이제
그러면 저쪽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 산출물을 다 갖고 와서 다시 컴퓨터 저 위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개발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열받는 거죠. 뭐 개발자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개발자가 최종 산출물의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산출물이 계속 바뀌면, 기획이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면 코드 하나 바뀌어도 개발자는 다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뭐냐면 기획, 디자인, 개발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프로젝트를 딱 시작했으면 야, 한 달 동안 같이 하는 거야. 딱 하고 그때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QA 하고 딱 끝내고 다시 한번 리뉴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디버깅 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돌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이제 나는 이제 요 기획 끝냈으니까 다른 기획 들어가고 저기는 이 디자인 들어서 이 디자인 끝내면 또 다른 프로젝트 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은 몇 개씩 디자이너든 개발자든 기획자든 몇 개씩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제로 줄여야 된다.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러려면 웹 표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일단은 다 서로 어떤 웹 표준에 대한 어떤 그 공유를 해야 돼요. 이런 뭐 인식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개발자가 아니니까 웹 표준 뭐 HTML 이런 거 한번 그래도 공부한다고 책 사가지고 오고 이러면 쉽지는 않잖아요. 뭐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너들은 또 그림에 꽂혀가지고 뭐 코딩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만들까? 뭐 유저빌리티도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높게 만들.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픽셀이라도 이게 조금 더 예쁘게 만들까? 이런 데 고민이 많아요. 개발자들은 또 코딩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좀 더 멋있게 좀 만들어서 내가 좀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좀 스킬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웹사이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웹 기획자고, 웹 디자이너고, 웹 개발자거든요. 그러면 웹에 대한 공통 인식이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들. 그건 좀 문제다. 서로 좀, 회사가 작으시면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웹 표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하시라고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공정에서의 어떤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작업을. 그러니까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산출물에 대한 어떤 작업 자체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컨베이어 벨트 예를 들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시계에서 앞에 유리 부분만 조립을 하고, 이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시침 돌아가는 부분만 조립하고, 이쪽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뒤에 기계 부속을 조립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같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리면 제품이 하나 나오죠. 그죠? 같이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렇게 작업을 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제가 이제 구조와 표현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라는 거는 뭐 구조고요. 표현은 어떤 외양이에요. 보이는 거. 구조라는 건 어떤 컨텐츠의 내용이고, 표현은 컨텐츠를 보여주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하나는 이제 behavior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쓰면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제가 이 세 가지를 이게 조립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 컨베이어 벨트를 타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QA를 해주니까 뭐 나중에 또 QA 하는데 QA 별로 안 하긴 하지만 QA 하는데 시간 별로 없지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조립됐을 때 QA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표준에서의 어떤 QA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자는 이제 스토리보드를 파워포인트에다 만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다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HTML을 만들어서 그냥 주세요. 그냥. 이제, 요런 어떤 드림위버나 이런 데 가면, 간단한 HTML 태그들로만 기획서를 레이아웃이라는 걸 다 짤 수 있게 돼 있어요. 실제 드림위버의 템플릿 같은 거 사용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또 다시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다시 그 내용을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내용, 이런 데 집중을 하고 너무 외양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구조라 레이아웃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든 바꿀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디자이너나 UI 개발자들은 이런 내용, 이런 거 넣는 거, 파워포인트 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 카피하고 막 이런 거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HTML 템플릿이 보면 거기다가 내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스킬업을 좀 해야 되겠죠, 디자이너가. 근데 레이아웃을 조정해서 어떻게 원하는 형태들을 만들 수 있지, 기획자랑 같이 상의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자들은 아까 제가 테이블 태그 말씀드렸는데 UI 개발자가 뽑아내는 산출물들 대부분 테이블 레이아웃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까 기획자가 만든 그 위치, 컨텐츠의 위치를 DB에서 뽑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TRTD 뭐 이런 거 테이블 레이아웃 조금 바뀌면 더 열받는 거죠.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그것도 빠뜨리면 깨지고 막 화면이. 예. 그러기 싫다는 거죠. 딱 구조화된 내용만 갖고 자기가 DB에서 뽑아서 딱 보내주고 하는 작업만 딱 하고 싶다는 거죠. 개발자들은. 그러면 사실 기획과 개발, 기획과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과 개발이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자, 내용을 보시면, 자, 기획자는 저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밑에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을 짜라는 거죠. 그 내용 저 세 개를 짜면 CSS를 가지고 어떻게든 저렇게 첫 번째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을 이렇게 테이블 안 쓰더라도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중간에처럼 저렇게 저기다가 그림을 입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블로그닷컴에서 지금 리디자인을 할 때 생기는 그 공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웹에서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하나는 구조, 하나는 표현, 하나는 이제 그 양식, 비헤이버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ECMA 스크립트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표준인데요. 자바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웹 개발에서 어떤 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개를 크게 분리해서 작업을 하면 어떤 그 공정에서 이런 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HTML 태그 같은 경우 보시면 그 굉장히 간단한 태그죠. 그러니까 UL 태그 여러분들 아시죠? UL 태그 그냥 오더를 그냥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UL 태그가 간단하게 이거는 홈, 뉴스, 프로덕트, 어바웃, 컨택트 메뉴처럼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라는 거 메뉴 탭을 저렇게 적고 디자이너한테 주면 디자이너가 중간에 저 CSS를 가지고 메뉴 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개발자들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또는 웹 개발 언어 가지고 이걸 비헤이브를 하는 거죠. 저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면 서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해보면 됩니다. 자, CSS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간단하게 클래스 지정해가지고 폰트는 뭐 색깔 얼마, 파일 크기는 얼마 이렇게만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CSS는 어떤 문서의 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거 써보시면 문서 단 조정이나 레이아웃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스타일로 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웹도. 웹에 스타일이 적용된 이유도 워드 프로세스의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H2 태그를 썼다, H3 태그를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H2 태그가 그냥 글자가 크게가 아니에요. 대부분 배울 때 H3는 H2보다 더 작고 H2보다 더 큰 건 H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표제고, 이건 부표제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미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짤 수 있느냐? 다양하게 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in Australia, 뭐, 백패킹,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웹페이지가 나오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걸. 그리고, 마진도 더 넓힐 수 있고, 그리고, in Australia 앞에다가 이렇게, 이걸 해야 되죠. 이거를, 이런 뭐, 마크, 태그도 붙일 수 있고, 밑에 라인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걸 하려면 이제 대부분 디자이너 이렇게 생각하죠. 테이블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TR에다가 TD에다가 요거를 넣고 그 다음에 일단 TD에다 넣고 여기면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한 몇 줄의 CSS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태그가 이제 LI 태그인데 LI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LI 태그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앞에다가 이렇게 마크도 붙일 수 있고 이 사이즈 이게 앞에 더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뒤에 더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강력한 기능을 보여드리면 색상도 보시면 CSS에다가 기본 CSS에다가 원래 색깔이 회색이죠. 이거 와이어닷컴인데 와이어닷컴의 색깔이 회색인데 회색에다가 컬러 CSS를 붙이고 이 컬러 CSS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 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이제 봄이지 봄 컬러 요 스타일 시트 적용해서 오늘은 예를 들어 쓰나미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애도하는 마음으로 회색 컬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 사진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딱 롤오버가 이렇게 사진이 바뀌는 건데, 자,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CSS 한 몇 줄을 만들었어요. 그게 스크립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롤오버 같은 경우, 이런 메뉴 탭도 여러분들 대부분 프레시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메뉴 탭도 아까 그 li 태그를 간단하게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 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웹에 다 나와 있고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 백그라운드만 몇 개만 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실제로 이제 이 사이트를 제가 이 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터넷 제가 거기 그 프로시딩에 있거든요. 원하면 이렇게 사이즈를 넓히게 할 수도 있고 줄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스타일만 갖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CSS라는 어떤 그 도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탑 디자인이라는 외국의 에이전시 업체의 어떤 그건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그 디자인을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벗겨보면 이렇게 나와요. 디자인을 벗겨보면. 사이즈, 제가 여기 이 위드스를 이렇게 줄여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DA도 충분히 들어가겠죠. 이게 텍스트 버전이죠, 이게. 웹사이트 텍스트 버전.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만 이제 좀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뭐, 모바일 버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HTML 사이즈는 얼마 안 되잖아요. HTML 사이즈는 한 10K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뭐 5K, 10K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죠? 그렇게 해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웹페이지 하나가 딱 있어요. 아까 제가 CSS 젠가이드로 그 다음 캡처 보여드릴 텐데, 이런 페이지 하나를 CSS 젠가이드에 올렸어요. 그래서 CSS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미지 몇 개 CSS와 이미지 파일만 갖고도, 아까 그 조그만 그 HTML 템플릿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죠? 훨씬 멋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과 디자인을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런 사이트를, 디자이너들한테 막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발 플로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를 다시 좀 들어가면, 이런 게 파워풀한 어떤 CSS를 갖고, 이제 프로세스를 바꿔보죠. 기존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획자들은 이제 스토리보드라든지 시나리오 작성하죠. 기획은 내 몫이니까. 그래도 아까 이준영님께서 그래도 이준영님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디자이너하고 개발자 미리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래야 되니까 데리고 와서 기획할 때 막 얘기하죠, 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냥 대충 생각하고 예, 이게 좋겠네요, 이게 좋겠네요. 이러고 가죠. 한 달 정도 지나면 기획안이 완성되죠, 그죠? 디자이너 뜯어져요. 그러면 디자이너 그때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이제 개발자한테 가죠. 그러면 개발자는 그거 뭐죠? 그때 회의했었나요? 이거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타이핑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프로타이핑 할 시간 없어요, 이제, 그죠? 사이트를 미리 만들어 본다. 그걸 뭐 2주로 또 만들어. 만들 볼 시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도 실제로 스토리보드라는 정적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HTML로 만들고, 그러니까 HTML도 UI 개발자가 많이 만들긴 하지만, 내 디자인은 UI 개발자든 개발자든 손대지 마. 기획자도. 그러니까 원픽셀도 틀리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그죠? 그러면 그분은 사실 잡지 디자인 하는데 가셔야죠. 왜 웹 디자인 합니까? 왜냐하면 브라우저마다 폰트도 다 틀리고, 태블 표시하는 방법도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OS마다 또 다르고, 여러분들 XP에서 보는 거랑 윈도우 98에서 보는 거랑 엄청 차이 나죠? 폰트가 차이 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근데 디자이너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만든 그림 하나가 제대로 웹에 표시되기 원하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려면 웹 디자이너가 아니죠, 그분은. 이런 부분에 좀 더 어떤 인식 제고가 서로 필요하다. 개발자는 이제 이런 산출된 자료와 기획 시나리오를 기초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코딩 그리고 그 테이블 레이아웃에 있는 것들만 봐가지고는 정말 힘들다, 일하기. 좀 개발만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바꾸는 건 너무 힘들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얼 타임라인에 있으니까 공동 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팀워크가 훼손되고 서로 반목이 생기죠. 그리고
기획이나 디자인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거는 바뀔 수밖에 없죠. 개발자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알아서 좀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근데 일정 현장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쟤는 쟤 때문에 문제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똑같이 롤앤 리스폰시빌리티를 명확하게 나누고 일을 같이 하고 하면 팀워크도 생기고 실제로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프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기획자는 좀 어렵지만 HTML을 배워서 물론 이제 요거는 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기획자, 개발자, 이런 디자이너들이 어떤 그 웹을 표준적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좀 전제를 가지고 시범적인 프로젝트부터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이것부터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시범적인 프로젝트로 시행을 해서 이거 시나리오 작성할 때 디자이너 개발자 다 들어와서 의견을 나눠요. 서로 나누고 이제 나는 이제 CS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기획을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생각을 좀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지 몇 장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요. 근데 나눠서 가져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타이핑을 꼭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라는 건 어떤 시나리오에서 나오는데 미리 그 프로타이핑 안 해보고 나중에 기획 다 끝나고 개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저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딱 가보면 이거 안 되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만들면 안 됐었는데 이거 좀 바꾸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그 시나리오대로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을 미리 구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프로타이핑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은 이제 어떤 디자인 작업 빨리 끝내고 그 아까 만든 구조화된 HTML에다 빨리 입혀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야, 그래도 이 사이트는 색깔이 이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때 바꿔보고 바꿀 수 있고 계속. 그때 같이 개발자들도 같이 그거를 계속 어떤 정보를 그 프로그램에 입혀서 같이 표현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타임라인 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집중도를 높이고 팀워크를 기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이 바뀔 때도 크게 지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기간 중에 있으니까 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이제 공유만 해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의견이 서로 이렇게 개진이 잘 되면 품질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기획 단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어떤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에 어떤 조사 연구, 그 다음에 뭐 경쟁선부서 학습 스케치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눠서 하지 말고. 그리고 컨텐츠 구성, 디자인, 템플릿, UI 코딩 이런 것도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야, 그거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현장부터 바뀌지 않으면 누구도 바꿔주지 않아요. 지금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돈 잘 버는 웹 에이전시들은 현장부터 자기네들이 그걸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죠. 한 1, 2년 전부터 그렇게 바꾸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뭐 CSS 레이아웃이라든지 레이아웃 테이블 안 쓰는 레이아웃이라든지 구조화 표현의 분리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이제 꺼내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늦었죠. 우리는 이미 생산된 컨텐츠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개발자와 디자인을 초기에 투입을 하자 같이. 그리고 실제로 그 중간중간에 프로타이핑을 해서 중간중간 산출물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프로타이핑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돌아가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기획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개발자와 디자인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러면 기획이 바뀌는 게 기획자의 그 책임이 아니죠. 면피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디자인, 라이트 코딩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구현하고 또 기획이 반영된 그 어떤 HTML을 빠르게 구현해서 이제 꼭 뭐 프로그램 안 쓰더라도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주 만에 끝내야 돼요. 그런 프로타이핑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꼭 시간을 잘라가지고 그때그때 보내야 됩니다. 그거를 길게 뭐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고 길게 연장해주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주 만에 탁탁 잘라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타이핑은 이점이 뭐냐면 항상 그러죠. 사람들이 믿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이다. 예. 프로타이핑을 내보고 해보고 그죠?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고치자. 그래가지고 좀 고쳐서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바꾸고 코딩은 코딩대로 바꾸고 기획은 기획대로 바꿔서 같이 딱 해서 딱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은 계속적으로 입힐 수 있고 개발은 계속적으로 거기다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가 굉장히 위대한 종교인 게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대한 종교예요.
그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을 미리 할 수 있고,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이 프로타이핑에서 가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프로시딩 없는 예제인데요. 이게 이제 왜 프로시딩이 없냐면 저희가 다음 주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리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저희 회사의 한메일넷이 이제 개편이 앞두고 있어요. 근데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개편할 때 저희가 주소록도 같이 개편해요. 거기 보면 주소록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주소록의 초기 기획안입니다, 이게. 기획자가 우리한테 넘겨줬어요, 이거를. 제가 이쪽 프로젝트 맡았는데. 보시면 이제 뭐 개인별 보기, 그룹별 보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포탈이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디자인이랑 이런 걸. 기획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구조화 표현 분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엔 좀 손을 못 댔는 게,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실제로 보면 테이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은 정말 테이블처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이블을 많이 쓰니까 일단 그런 거는 약간 제껴두더라도 프로타이핑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이거 선택해가지고 여기 수정 누르면 수정하면 나오고, 삭제 누르면 삭제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그룹별 보기 하면 그룹별 보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안이 나왔을 때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를 우리가 진짜 다른 회사랑 똑같이 또다시 이걸 또 뒤엎는 게 말이 되냐. 응? 그래서 이걸 좀 더 바꿔보자. 어떻게 바꾸냐. 이게 주소록이니까 아웃룩의 프로타입을 가져오자. 그래서 아웃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 아웃룩 써보시면 아웃룩 주소록에서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바뀌죠. 그래가지고 거기 누르면 홍길동을 뭐 윤석찬 이렇게 바꾸고 딱 놓으면 그냥 바뀌어요, 바로.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뭐, 실렉트 올도 이렇게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 딱 누르면 이게 실렉트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프로타이핑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단한 프로타이핑을 간단한 프로타이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클릭하면 이게 실렉트 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이제 되고. 그리고 그룹 보기와 개인 보기를 나누는 거를 그냥 그룹이랑 개인을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로타이핑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제 저거는 이제 DB를 쓰지 않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최근에 뭐 AJAX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대충 프로타이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리 공개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랑 이렇게 나누고, 예를 들어 여기 이름을 클릭하면 이게 정렬이 돼요. 이메일 정렬이 되고, 연락처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여기가 포커스가 오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이름 바꾸고 딱 놓으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뭐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얘랑 선택하면 쭉 이렇게 선택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요런 산출물이 낼 때까지 저희가 프로타이핑을 한 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품질이 높아지는 거죠. 기획자도 만족하고. 그 옛날에는 아까 그 기획안 가지고 딴 개발자한테 얘기해줬더니, 이런 거, 그 기획안이 3개가 있었는데, 이런 기획안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걸 줬더니, 이건 뭐 못 만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기획안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떤 그 테이블이 나오고 그거를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처음부터 같이 작업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프로타이핑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타이핑이 나오면, 해서 결과 산출이 나오면 그걸 꼭 밸리데이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품질 검증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웹 개발자들이 쓰는 툴바인데, 이게 CSS에 맞는지, CSS 표준에 맞는지, 아니면 뭐 억세스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어떤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접근성에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웹3C에서 나오는 표준 밸리데이터에 통과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검증 단계가 현재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 뭐 행정자치부에 이번에 개정된 홈페이지 평가 항목에도 이런 QA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웹3C 밸리데이션 표현인데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10분 동안은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이상적으로 팀워크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겠다, 그냥 막연하게, 뭐 그거는 사실 회사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러면 비용도 생각하면 다시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이렇게 했을 때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친환경 뭐 경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유황 킴벌리가 나무 심는다. 나무 배 가지고 막 종이 만들면서 나무 심는다 그러잖아요. 아주 친환경이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야후에 야후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맵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 뭐 병탄한다는 게 표준을 써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보일 수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액티브엑스니까 파이어폭스는 애들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파이어폭스에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얼리 어택들, 뭐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소수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리눅스 사용자들, 애플 포럼의 맥킨토시 사용자들, 뭐 아니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고 실제로 저희 파이어폭스가 그 한 작년 뭐 중반부터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넓혀오는데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뭐 시장 점유율 하고 북미 같은 경우 10%까지 깼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런 작은 소수의 파워 유저들이 미리 써보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직도 구전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터넷에서 이런 그 웹사이트에 대해서 표준으로 막 바꾸고 하는 이유도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다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 외국에 이런 그 소수 유저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배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맵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이제 파이어폭스에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뭐 이렇게 옮기는 거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거죠. 기술력이 좋다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개발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브라우저 구현 고려가 없으니까. 이거는 파이어폭스에서 어떻게 보일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러는 시간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 이후에는 개발 속도가 빨리 들고, 비용도 줄게 되겠죠. 그리고 레이아웃도 아까 제가 CSS를 이용하면 다양하게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고, 페이지 하나 가지고 다양한 페이지, 버전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오디언스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발자 디자이너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이런 뭐 자동 밸리데이션을 하니까 QA 시간도 굉장히 감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비용이 실제로 감소하는 거예요. 비용이. 자, 비용 감소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야후닷컴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야후닷컴 같은 경우는 똑같은 UI죠. 여러분들 뭐 포털 사이트 가보면 다 UI 비슷하잖아요. 광고 있고 배너 있고 뭐 뉴스 있고 뭐 그다음에 컨텐츠 밑에 사이트 맵 있고 요즘 비슷한데. 야후닷컴도 같은 UI로도 이전보다 HTML 페이지의 크기를 3분의 1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ESPN.com도 50K 정도 되는 파일 크기를 감소했고, 50K 파일 크기가 감소했어요. 가능하고 100K 이상 됐는데, Wire닷컴도 한 62% 정도 그 사이즈가 줄었어요. MSN.com도 바꿨는데, MSN.com도 64% 감소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940GB의 트래픽을 감소를 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HTML 페이지 간단하게 뭐 사이즈 좀 줄인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돈 절약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HTML에서 테이블을 걷어내고 사이즈를 줄이면 돈이 엄청 감소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얼마나 그 테이블이 차지하는 렌더링 속도가 얼마나 좌우되는지 모르시죠. 그게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있으면 그건 루프가 돌면서 테이블을 인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처음에 웹페이지를 가져와가지고 뿌려줄 때 시간이 엄청 감소돼요. 이제 엄청 늘어나요. 그게 테이블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그거를 테이블을 싹 걷어내고 CSS 레이아웃을 만들면 한 번에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할 때마다 엄청 더 빨라져요. 왜냐하면 CSS는 캐시가 되거든요. 파일에. 그러니까 로컬에 캐싱이 되니까 렌더링이 아니라 캐싱된 걸 바로 이렇게 적용을 막 바로바로 하니까 더 빨라지죠. 페이지가. 체감, 여러분들은 기획을 하면서 그런 체감의 어떤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양한 사이트 페이지를 만들 때 비용, 추가 비용도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리뉴얼을 할 때도, 뭐, 원하면 디자인만 바꾸겠다, 그럼 디자인만 바꾸고, 내용을 좀 바꾸겠다는 내용 부분만 손보면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떨어지겠죠. ESPN의 예를 들면, ESPN.com은 페이지 리덕션이 50K 정도 됐고 페이지 뷰가 하루에 이용돼서 사실은 저 정도 되는 밴드위스를 이제 세이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브로드밴드가 좀 있으니까 밴드위스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외국 같은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처럼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밴드위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오피니언 리더로서는 빨리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저희가 탑 페이지가 변경되면 아마 그런 요소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어떤 그 CSS 디자이너가, 레이아웃 디자이너가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닷컴을,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닷컴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봤어요. 리모델링 했을 때 지금은 이제 i 버전과 i 외 버전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테이블도 한 4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GIF라고, 테이블을 쓰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GIF를 써가지고 리드 스테이트를 조정하잖아요. 이렇게 뭐 원피스짜리 스페이스 GIF 35개. 그 다음에 HTML이 한 40K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를 뭐 화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죠? 화면은 거의 똑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줄였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닷컴의 1일 페이지 뷰를 보면 적용되는데, 그러면 1년에 329TB가 줄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220GB짜리 서버를 1500대의 용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누기 365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하면 서버를 거의 한 2대 정도씩 뺄 수 있겠죠. 그죠? 매일 2대 정도는 뺄 수 있다는 거죠. 트래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런 뭐냐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사실 웹 표준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섹션 508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국의 연방법에 섹션 508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면 재작년에 제정이 된 건데, 그거는 연방정부에 조달을 하려고 하는 모든 회사 또는 주정부는 accessibility, 그러니까 웹 장애인들에 대한 웹 접근성이랑 그 다음에 그 표준, 웹3에 나오는 표준을 지켜야 된다, 웹사이트가. 그래서 섹션 508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웹사이트가 그 미국 정부에 그걸 못해요, 조달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저게. 사실 우리나라는 저렇게 강제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파이어폭스 점유율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나라에. 뭐 유저가 얼마나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정말 소수예요. 정말 소수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99.9%를 만약 확보했으면 0.1% 노력을 하는 게 정말 프로라는 거죠. 그게 정말 프로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99%를 했으니까 나머지 1%는 뭐 포기하자.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99%면 99.9%, 100%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게 사실 프로의 정신인데, 이게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글로벌 유저를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는 다른 나라는 이런 그 비인터넷 익스플로러 유저 또는 비윈도우즈 OS 사용자가 2%에서 20% 많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1000만 명의 1%는 10만 명이지만 1억의 10%는 1000만 명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놓칠 수 없는 거죠. 그죠? 사실 일본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에 있는 코드 그대로 들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는 아무도 안 돼요. 국내 포털 중에 어떤 회사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보면 파이어폭스 사용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페이지가 실제로. 그냥 단순히 번역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글로벌 비즈니스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맞는 스탠다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파이어폭스를 이제 예를 들면, 파이어폭스가 이제 한 100일 만에 1000 다운로드이고, 그 다음에 99일 만에 2500만 다운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000만 다운로드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요, 이 브라우저 점유율이. 이제 미국에 대해 좀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반대가 좀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북미 거는 한 10%, 그리고 지금 아시아 건도 한 2%는 됩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모질라라는 프로젝트를 하는 그 비영리 재단이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 이러는데 글로벌 리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왜 일본하고 중국인데 왜 한국은 없습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만큼 유저가 적고 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 현재 어떤 경험과 브로드밴드의 어떤 그 인프라를 갖고 외부에 나가려면 그거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의 기본.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표준을 지켜서 만드는 웹사이트가 이런 밸류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내에서 이제 이런 그 웹 표준을 이제 도입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처음에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디자이너 개발자들 야 이제 공부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언제 공부해가지고 언제 사이트 만들어 보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트에서도 적어도 다른 브라우저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 있으면 고치고 이런 노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이너들, 개발자들 그 재교육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획자들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디자이너 개발자들도 이렇게 뭐 공부하게 하시고 또 그걸 또 알아서 공부시키는 거랑 공부 좀 한번 해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야 요즘 뭐 표준 뜬다는데 공부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니라 기획자들이 요즘에 구조와 표현 분리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공정이 좋아진다더라. 그리고 외국에 이런 CS 젠 가든이라든지 사이트 가서 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예제로 한번 작업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웹 표준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떤 기술력이 돼야 돼요. 그게 그 회사의 자체 기술력이 돼서 지금은 그 하나 예를 들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는 데다가 기술력 플러스 점수를 둬가지고 더 많은 그 배점을 주고 그 기술력에다가 이제 지원을 예산을 더 높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뭐 에이전시면 에이전시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UI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UI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이랑 파이어폭스, 모지라 이상 버전에서 구동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저희 회사도 액티브엑스 많이 쓰긴 하지만 액티브엑스를 쓰더라도 액티브엑스 쓰지 않은 사람들 들어와서도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 기술을 제공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한 메일에 파일 첨부 기능이 있는데 파일 첨부 기능도 파이어폭스에서는 폼으로 서밋을 해서 첨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건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급적 쓰지 않지만 대안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뭐 페이지 용량은 얼마, 그 다음에 스크립트 표준 가이드라든지, 저희가 서비스 템플릿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UI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UI 정책을 지금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스크린샷입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공부하려면 자료는 많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브라우징 가이드가 있고요. 저희 모듈라 ORKR인데 그 페이지에 오시면 웹 표준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그 질문도 많이 하고 그걸 고쳐주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웹 디자인의 최근 동향에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CSS 레이아웃 테크닉 이래가지고 그죠? 더 이상 테이블을 사용하지 말고 CSS를 쓰자 이거죠. 세션이 보시면. 그래서 현재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외국의 디자인의 어떤 하도가 바로 그 웹 표준에 기반한 그리고 구조와 표현의 분리를 통한 어떤 공정과 이런 그 디자인이다. 이게 이제 그 심플 비트라고 해서 이제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아까 스탑 디자인을 보여드렸는데 심플 비트가 굉장히 유명한 웹사이트 그 에이전시 업체인데 이런 회사들을 이런 사이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다 이게 디자인은 예뻐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 해피콕이라는 사이트도 보시면 XML 1.0, CSS2 508 이게 섹션 508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웹사이트 우리가 만들고 있다. 교육도 많이 이제 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그죠? 플러그인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건 좀 넘어갈 텐데, 이거는 좀 개발자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액티브엑스 대체 기술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좀 이런 걸 많이 좀 공부해라. 그 다음에, 브라우저 확장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세상이 엄청 바뀔 거예요. 이제 파이어폭스가 외국에서는 지금 10%, 20% 넘어가고, 지금 사파리랑, 파이어폭스랑 그 오페라랑 이렇게 같이 그 롱혼 대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나오면 이제 제2차 브라우저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예? 그게 옛날처럼 표준 없이 막 서로 막 나눠가지고 사람들 열받게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제2차 브라우저 전쟁은 표준 전쟁이 될 거다.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실 6.0이 나온 지 3, 4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거기에 표준이라는 좋은 표준 기술들이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파이어폭스가 1.1이 한 7월 말에 나올 텐데 그때 저희가 SVG라는 글을 넣어요. 그 심플 벡터 그래피어에서 굉장히 그 그래픽적인 요소를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이제 그 브라우저에 넣는데
그동안 이제 프레시 썼던 거 이런 거 이제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프레시 안 쓰고도 그냥 HTML에서 그냥 그 어떤 그래픽 요소를 보여주고 액세서리 이런 거 바로 만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예.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그 시점이 바로 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웹사이트 만드는 컨셉 다 버려야 돼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대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익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실례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이제 그 정부 사이트인데요. 어떤 웹 에이전시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스를 보면 그냥 여기는 뭐 폰트 이런 코드도 없고요. 폰트도 없고 뭐 그냥 UI, li, div 이거밖에 없어요, 태그가. 그죠? 그래도 저런 웹사이트가 나와요. 딱 걷어내면, 파일을 걷어내면 PDF 사이즈에 딱 나와요. 지금 레이아웃을 HTML, CSS 레이아웃을 변경한 사이트입니다. 야후, MSN, ABC, 맵캐스트, 스프린트, 패스컴프, 뭐 브로버.com, ESPN, PGA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뀔 거예요. 네, 한국 야후도 바꿨어요. 미국 정책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인데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많은 실제로 엄청난 양의 어떤 예제들이 있어요.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죠. 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너무 기획과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그때 배웠으면 이제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사이트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사이트 재밌는 사이트니까. 예, 북마크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정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쪽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시는 거라든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항상 주시면 이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자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또 잘 전파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획자들이 기획을 잘해야 웹사이트가 생산성이 좋고 품질이 좋고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